2022년 대한민국의 과학계는 커다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한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세기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과거와 달리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제도 일상으로 한 발짝 더 친숙해진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네,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 재미있게 노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뇌를 깨끗이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고 오면 됩니다. 도대체 이건 뭐 하는 곳일까? 이렇게 호기심만 갖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페스티벌 어스 개최를 축하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와 함께 사는 길을 과학과 함께 찾는 모두의 과학축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도시명 페스티벌로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는 기존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에서 벗어난 기획과 콘텐츠로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축제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새롭게 찾아온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드디어 그 페스티벌의 막이 열렸습니다.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지구. 최근 전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지구 생존을 위한 방법인데요. 2022년 8월 18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과학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로 기업, 기관, 방송인, 과학자, 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시작됐습니다.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펙트루 및 인근 거리에서 4일간 진행되는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 행사입니다. 다양한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일반인 등이 참여하는 도시명 과학축제로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대한민국 과학축제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입니다. 과학문화 민간 협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준비를 했으며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 발사로 우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우주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과학기술로 소통하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페스티벌 어스를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과학축제는 우리에게 직면한 지구 환경의 가장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생각하고 과학기술 이슈를 소통하는 과학축제입니다. 46억 년의 생태계 역사를 지닌 지구. 문명이 발달하고 지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고 인류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지구는 균형을 잃고 벼랑 끝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구의 위기와 마주했는데요. 지구의 온도는 80년 전보다 섭씨 1도가량 상승했고 환경은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자원도 고갈되어 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100년이 되면 이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없을 것이다. 전 세계가 지구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구의 일부인 우리를 위해 우리는 작은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과학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와 함께 사는 길을 과학에서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모두의 과학축제죠. 유럽, 미국 등 소위 과학문화 선진국의 과학문화 행사는 주로 민간 주도로 기획을 통해서 소소하게 과학을 일상에서 문화로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또한 참여 주체들도 과학자뿐만 아니라 작가, 예술가, 또 기업 등의 참여가 활발한데요. 우리의 경우 정부 주도로 행사를 해오면서 민간의 참여가 아무래도 좀 수동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과학기술 연구 성과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은 연구개발 성과 발표 등으로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과학축제에서는 민간 기획을 통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학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또 일상에서 느끼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과학문화 민간협의회를 통한 행사 추진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과학문화 민간 단체 스스로가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과학축제가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실내에서 컨벤션 형태로 열리던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전에서 2019년 4월 과학의 달 행사와 통합해 야외 도시명 과학문화축제로 개편된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조금씩 문턱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요. 이후 과학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공유하고 과학 이슈를 주제로 한 대중과의 소통, 그리고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하는 과학축제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어졌죠. 특히 친과학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을 지닌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과학기술의 성과를 소개하던 기존과 달리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도시명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서울 도심의 공간과 거리에서 지역사회와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과학축제로 과학축제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성과를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좀 참여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는 거기에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과학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약간 뒤풀이하는 형식의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 외국의 에딘버러 과학축제라든가 그런 곳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자들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축제로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에서는 매년 4월이면 과학이 평범한 일상으로 파고드는데요. 바로 유럽 최대 규모 과학축제 에든버러 과학축제입니다. 소소하게 과학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고 삶에 끌어들이는 에든버러 과학축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인 1989년 과학자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지를 모아 시작됐습니다. 과학축제라고 하지만 굳이 과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족들, 성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지각색의 약 270개의 프로그램이 가동될 뿐 아니라 도시 곳곳이 축제 현장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즐기는 페스티벌 형태의 축제를 위해 첫 발을 내디딘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여기에 1997년부터 이어져온 기존 정부 주도의 컨벤션형 행사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간 주도형 축제로의 첫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도심 속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과학축제로의 발돋움을 위해 지난 4월 민간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사단법인 과학문화민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기존 정부와 공공기관 주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획과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꾸려졌죠. 이후 국민과 더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정부 주도 행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형식을 중시하는 면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주도로 기획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좀 탈피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우선 장소부터 그동안 코엑스나 킨텍스 등 대형 전시 공간이 아닌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즐겨 찾는 성수동 S팩토리로 장소를 정했고요. 행사 주제를 표현할 때도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실제 빙산을 모양을 딴 커다란 얼음 조각을 전시한다든지 또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는 문화 공연을 같이 버무려서 녹여 넣는 거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학문화 민간단체 스스로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시, 강연 또 공연을 이끈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과학 주제에 대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시민들과 열린 토론회 방식으로 함께 소통하고 또 저녁 시간에는 영화, 음악 등 문화 공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값진 경험이 되실 겁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는데요. 과학자 등 유명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강연은 물론 과학학습 콘텐츠와 프로그램들로 직접 체험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내 과학기술의 성과는 물론 미래 과학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이슈를 과학기술로 풀어보는 과학기술 포럼과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고요.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과학기술은 물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민간주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페스티벌 얼스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그동안 과학문화 활동을 하고 있던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는 어떤 과학기술들이 찾아올까요? 탄소 중립, 반도체, 에너지, 기후변화, 그래핀, 미래기술 등 다양한 정보기관 출연 연구원과 과학기술원은 물론 벤처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가 열리기 전 미리 만나봤습니다.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물을 쓰고 마시고 살죠. 하지만 전 세계 10% 이상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쓰고 있고 이로 인해 해마다 200만 명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가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취약한 아프리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요. 수인성 질환은 물론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오염된 물. 모두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는 없을까요? 아프리카, 동남아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전기 없이 쉽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 장비를 이곳 연구팀에서 개발했습니다. 희망 정수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을 이용한 정수 장치인데요. 별도의 에너지 공급 없이 중력에 의한 수압을 이용해 막을 통과시켜 정수하는 방식입니다. 멤브레인이라는 기술은 이제 막 여과 기술이라고 하는데 오염 물질이 어떤 구멍, 기공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크면 통과하지 못하는 거고 물만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오염 물질을 그것보다 작은 구멍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물만 통과하고 오염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분리 기술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6승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라는 기술로도 걸러지지만 그것보다 작은 바이러스나 중금속, 비소 같은 오염 물질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0-9승이라는 나노 정수 장치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걸르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력식 나노여과 정수 장치는 중력에 의한 수압을 이용해 오염된 물을 막에 통과시켜 수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질과 세균을 높은 효율로 제거하는 친환경 기술인데요. 별도의 전기가 필요 없고 특별한 유지 보수 없이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난 지역이나 피난 지역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술이죠. 또한 현지 상황에 따라 최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소규모 수처리 시스템으로 지난해 군부 쿠데타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미얀마 현지 시민들의 피난처에서 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얀마 피난민에게 열대의 희망 정수기를 지원했는데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오염된 물로부터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17개국의 103대를 지원해왔죠. 기후변화, 그러니까 결국은 기후변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문제는 자꾸 심각해지는데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 강우 패턴도 바뀌고 여러 가지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정수장치를 기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중력식 나노여과 정수 장치. 오염된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탄생하는 그 과정을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 놓치지 말고 만나보세요. 지구를 아프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증기 발전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저온에서도 발전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임계 발전 기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임계 발전 시스템은 액체와 기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발전하는 방식이죠. 이때 사용되는 펌프, 터빈, 열교환기 등 핵심 기계를 이곳 연구진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저온과 저압에서도 고효율 발전이 가능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동유체를 이산화탄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CO2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전기발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비해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발전을 담당하는 기계의 부피가 아주 작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그 점성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줄어들어서 발전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에서의 부하가 변화했을 때 대응하는 시간이 아주 짧아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은 기존의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발전을 일으키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발전 효율을 높여 저온 열원에서부터 고온 열원까지 다양한 열원에 적용이 가능한 친환경 기술이죠. 특히 태양열, 고온 연료 전지 폐열,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얻는 열원과 연계할 경우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 향상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오염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착한 기술. 이 기술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모형과 함께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이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앱을 깔고 카드 위에 올리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축제에 많은 분들이, 국민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시하는 목업들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상현실들을 많이 관람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개발 기술들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주신다면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힘을 내고 이런 그 페스티벌을 통해서 더욱더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기후의 위협이 갈수록 잦아지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 선보이는데요. 바로 기후변화를 시각화한 아트피스입니다. 기후변화를 시각화한 아트피스란 지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1800년대부터 2100년까지의 지구 기온변화 예측값을 10년 단위로 아크릴에 인쇄해서 3차원 형태로 전시한 전시물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변화, 기온이 굉장히 이 2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조금 더 직관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 모델은 지구의 대기권, 바다,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들을 가상 공간에 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의 3차원 공간을 잘게 나누고 여기에 시간을 더한 4차원 시공간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지배하는 방정식들을 수치적으로 풀어내 강수량이나 바람, 기온과 같은 기후 요소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3D로 된 지구 구면은 100개의 모델이 동원돼 시뮬레이션된 시나리오 결과라고 하는데요. 모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예측값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실제 온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모델을 뺐을 경우 예측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강수량의 예측 불확실성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죠. 축제에서는 직접 제작한 기후변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터, 터치 인식기기를 통해 인류의 선택에 따른 지구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2100년,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잘 소개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많은 부분이 지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사람에 의해서 미래의 기후가 가뭄이나 호우 같은 되게 극한의 기후들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 들어서자 길쭉한 모양을 한 특이하게 생긴 로봇이 꿈틀대며 움직이는데요. 생긴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로봇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 로봇의 정체는 다름 아닌 뱀의 움직임을 모사한 자연모사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연모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 특히 이제 동물에 관해서 뭔가 이제 형태라든지 모션을 잘 분석하게 되면 그들이 지닌 어떤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물리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뭐 좀 더 빨리 뛴다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걷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 모션과 근골격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이제 그 장점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로봇에 적용시켜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렬로 나란히 줄을 선 이 로봇들이 바로 자연의 곤충이나 동물의 모습을 모사해 만든 로봇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양도 천차만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은 나름대로 지구 환경에 적응하고 적자 생존의 원칙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자 특이한 형태를 가지거나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발달한 이러한 생물의 형태와 움직임을 관찰하고 분석하면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로봇에 적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자연모사 기술을 적용한 로봇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다양한 로봇이 우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와서 좀 로봇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어려운 로봇 기술보다는 이렇게 좀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고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자연모사 로봇의 활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수풀, 진흙, 나뭇가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가능한 로봇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생태계 관찰, 탐구뿐 아니라 정찰 로봇 등 군사용,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죠. 특히 생물의 효율적인 근골격계를 모사하면 경량화된 로봇을 만들 수 있어 에너지 효율을 높인 로봇 개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맛과 고소함이 매력적인 코코넛. 그런데 먹고 난 후 버려지는 이 코코넛 껍질이 과학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단단한 코코넛 껍질, 대나무, 사탕수수 같은 단단한 식물은 껍질에 셀룰로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전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요. 이에 착안해서 만약에 과학과 잘 어우러진다면 저희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물리적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전기적 에너지를 변환하는 그런 기술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수백만 톤의 코코넛 껍질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연구팀은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계적 진동 또는 움직임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코코넛 껍질의 섬유에서 발견되는 특정 구조의 셀룰로스 결정이 앞전성을 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하는 공정을 거쳐 고효율의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그 에너지 수확 기술은 정전기를 활용한다던가 온도차를 이용한다던가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효율입니다. 기존의 배터리라든지 슈퍼카패시터에 비해서 전력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당장 핸드폰 전력원으로 배터리로 쓰겠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자가 발전, 즉 셀프 파워드 센서 시스템이나 그런 소형 전자기기의 전력원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이용해 코코넛 껍질에서 수확한 에너지로 전원 스위치를 켜자 손목시계에 전원이 들어오는데요. 연구진이 개발한 코코넛 섬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는 친환경 소재로 LED 전구나 전자계산기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하고 이를 감지함으로써 외부 전력이 필요 없는 자가발전 센서 시스템도 연구 중이라고 하네요.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축제에 오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잘 활용을 한다면은 작은 전구를 킬 수 있는 정도의 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저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곳에 과학적인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이를 보다 부담 없이
쉽게 잘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인구 문제 등으로 전 세계 인구가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생존은 물론 먹을 수 있는 물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죠. 이런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이곳 연구팀에서는 오목가사리에서 추출한 한천과 나무에서 추출한 나무 섬유소를 이용해 태양광 해수 담수화 소재를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은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친환경 기술이죠. 해수 담수화 소재는 태양광을 받아서 열로 전환하고 이 전환된 열을 이용해 바닷물을 빠르게 증발시켜 담수를 얻는 소재입니다. 한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목가사리에서 추출한 가루 물질인데요. 이 한천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과 같은 하이드로겔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하이드로겔이 물을 빨리 증발시키고 염을 능동 배출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한천을 사용을 했고요. 또 우리가 나무에서 추출한 그 미세 나무 섬유소에 프러시안 블루라는 빛을 열로 바꿔줄 수 있는 프러시안 블루 나노 입자를 도포를 해서 이 한천으로 만들어온 하이드로겔에 잘 분산시켜서 최종적으로 물을 증발시키는 태양광 해수 증발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물 부족 문제의 최적의 해결 방안은 해수 담수화 기술인데요. 연구팀이 개발한 태양광 해수 담수화 소재는 기존의 해수 담수화 기술보다 훨씬 단순하고 태양광 외의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습니다. 또 소금기는 없으면서 물을 빨리 증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바닷물이 담긴 곳에 이 소재를 넣고 주변에 비닐이나 투명한 막으로 차단해 놓습니다. 해수 담수화 소재가 햇빛을 받아 열을 내면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주변에 맺힌 물방울을 모아 식수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개발한 소재는 사용 후 폐기하게 되면 자연 분해되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회수 후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조 과정도 단순하고 소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마을 단위의 소형 담수화 설비 구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고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만큼이나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게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을 많은 분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D램 신화를 써온 대한민국.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고효율, 저전력, 그리고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구조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기존 반도체보다 가격은 50배 낮고 성능은 25배 높인 고효율 인공지능 반도체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이 작은 칩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팀이 개발한 AB9이라는 인공지능 반도체 칩입니다.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간의 뇌 신경망을 모방한 반도체인데요. 기존보다 몸집은 훨씬 작지만 그 성능은 월등히 높죠. 기존의 이제 CPU나 GPU에 비교해서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그 연산량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연산량을 높은 연산량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구조를 갖는 반도체를 이제 NPU 반도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AB9은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 처리할 수 있는 NPU 반도체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CPU나 GPU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전력을 소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더 짧은 시간에 좀 더 낮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그동안 중앙 처리 장치엔 CPU, AP 등이 주로 쓰였는데요. 계산 방식 처리에는 적합했지만 복잡한 연산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죠. 특히 사람처럼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위한 딥러닝에 있어서 높은 연산 능력을 가진 칩 개발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CPU 메모리 환경과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AB9의 환경을 비교해 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물을 인식하는 속도 차이가 확연히 보이는데요. CPU에서 메모리 환경은 4초당 1프레임이 처리되는 반면 인공지능 반도체 환경에서는 초당 12프레임 이상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AB9은 그 NPU 반도체이면서 이제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그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축한 인공지능 서버는 그 PC 시스템 하나에 최대 20개의 NPU 보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으로 상당히 높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처리할 수 있는 연산 성능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연산량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도 구현이 가능하고,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될 하이퍼스케일 AI와 같은 좀 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인공지능의 처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가 대형 서버에서 잘 작동하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AI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인데요. 이 서버에 160개의 카드를 장착하고 충돌과 발열 없이 동시에 잘 동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이 시스템 역시 이곳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를 이용한 보드와 시스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름하여 아트브레인 K라 부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이끌어갈 AB9의 성능, 축제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런 NPU 반도체라는 게 사실 기존에는 있는 반도체가 CPU, GPU라는 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소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이 기술을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에서는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푸드테크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푸드테크란 식품의 IT 기술이 접목된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푸드테크 기술은 사람에게 건강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이곳에서는 육류를 대신할 대체육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온실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대체육은 이를 해결할 기술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대체육이란 단백질 등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식품을 말하며, 이것을 통해 고기의 육즙, 풍미, 식감을 재현한 것을 대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대체육은 어떻게 육류의 맛과 향, 식감, 육즙까지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푸드테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대두를 짜고 남은 대두 단백 덩어리가 주 재료입니다.
대두 단백 덩어리에 가열시 갈색으로 변하는 식물성 피를 넣어 식물성 단백을 만들죠. 그리고 식물성 단백이 잘 뭉쳐지게 하기 위해 식물성 결착제도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마블링 효과를 내는 식물성 지방을 넣고 모양을 잡아주면 식물성 대체육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온에서도 녹지 않는 지방 응고점 기술이 더해져 육류의 풍미, 향, 식감, 가열시 나오는 육즙까지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최근 채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그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죠. 건강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기술, 푸드테크. 앞으로 국내 푸드테크 기술 개발이 더 활성화되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대체육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드셔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체육에 대해 알아가고 또한 대체육을 섭취하셨을 때 자신의 건강을 위한 채식 활동과 크게는 지구의 환경보호,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모두의 페스티벌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다양한 콘텐츠는 물론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지구 환경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새로운 과학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특히 민간 주도의 과학축제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많은 이들의 기대와 바람도 가득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정부가 강력하게 아젠다로 밀고 나가는 것들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의 또는 일반인들의 니즈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문화 민간단체가 기획하고 준비한 첫 번째 축제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 지속가능한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도심 속 과학축제인데요. 서울 도심의 공간과 거리에서 과학기술과 다양한 예술, 문화가 만난 축제의 장. 조금 더 가까이 우리 곁에 다가온 2022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앞으로도 모두의 페스티벌로 더 풍성하게 다가오길 기대해 봅니다.